네, 안녕하세요. 대행자입니다. 네, 지금 쿠팡이 아주 난리가 났죠. 그리고 문제는 이 밖에도 이제 산재 사망 사건들, 특히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일하다가. 그런 문제들, 또 그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불공정 거래 사건, 뭐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겹겹이 발생을 하고 파헤쳐내는 과정에서 지금 진짜 정부에서 강력한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업정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가 지금 이 정책적으로 이 제재를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다는 건 사실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주가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테니까.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쿠팡은 엄청나게 이 동네 북이 되어 버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탈팡을 하려는 고객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많이들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쿠팡 주문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고, 특히 이제 우리 배달판 같은 경우도 쿠팡이츠 같은 경우도 이제 주문량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겠죠. 아직 체감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 배달 라이더 입장에서 이게 더 문제인 게 뭐냐면요, 이 유출된 계정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주된 게 소비자와 배달원인데 신상이 4번 털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보통 우리 배달 라이더들은 소비자이자 참여자. 자, 그러면 우리는 쿠팡, 그냥 쿠팡도 쓰고 쿠팡 이츠도 쓰고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도 쓰고, 근데 여기서 4번 털렸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12번 털린 거잖아요. 이게 진짜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 라이더 분들도 이제 쿠팡에 좀 학을 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배민 등급제가 배달고수클럽이 다 시작되면서 그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더 많이 넘어가게 생긴 상황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쿠팡이 침체가 되고 있는 이것이 아직 수면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기업에게 생겼을 때 그 고객들이 떠나는 건 바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런 온라인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게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그게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쿠팡뿐만이 아니라 이 배달업계에서는 배민부터 시작해서 이 배달판 전체가 이런저런 막 일들로 지금 터져서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연말로 달려가는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5년을 총정리하는 느낌으로 이 배달판의 전체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배달을 해야 할지 한번 전략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죠. 제가 소개했던 방한복 도도 FX와 도롱이가 모두 품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방한복을 추천해달라는 구독자분들의 문의가 많아져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베이카 추격차 방한복 아주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써본 방한복 중에는 최고급에 속하는데 장점이 정말 많은 제품인데 지금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서 제품이 상세한 리뷰 영상 따로 만들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품절되기 전에 먼저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목 아래 설명글 더보기 누르시고 제품 링크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단 말이죠. 쿠팡 사태 속에 배달 시작은 뭐 찻잔 속의 태풍이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런 기사도 나왔단 말이죠. 사건이 터지고 나서 초대형 유출인데 왜 더 늘었나, 쿠팡 이용자 역대 최대, 딱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율이 엄청 늘어서 자, 이틀간 170만 명이 증가했다고 하는 거죠. 아니, 터졌는데 왜 더 느냐고. 자, 근데 이거를 다들 이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터졌을 때 뭘 할까요, 사람들은?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 문제인지 공지사항을 보려고 하겠죠. 저는 이게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실제로 쿠팡을 이용하려고 뭐 가입을 하거나 들어갔다,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더니 바로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드디어 탈팡을 시작하다 이용자 수 2달 만에 1,400만 명대로 감소. 그러니까 거의 100만 정도 떨어졌나 보네요. 많이 떨어졌네. 자,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언제 많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나갈 것 같느냐. 이 와우 회원. 대부분 이제 회원제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무료 배달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와우 회원 개인 이제 기한, 그게 아마 끝날 때쯤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게 아직 한 달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달이 거의 될 때 그 이후부터가 이제 진짜 많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년 초부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제 현장에 있는 우리 배달 라이더 분들도 느끼고 있어요. 이 쿠팡 이츠에서. 네, 이 글을 보시면 이제 탈팡 뭐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강남에서 30분에 한 콜을 타고 느끼네. 이 글쓴이 분이 글을 쓰신 게 21일이면은 언제야? 일요일이죠. 일요일 12시 37분. 그러면 이거 점피잖아요. 점심 피크인데도 콜이 없대요. 강남에서 30분 동안 한 콜을 탔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여기 댓글도 보면 저도 탈퇴했습니다. 저 안 써요. 탈퇴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쿠팡은 이제 서서히 이 악영향이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쿠팡은 한국에서 시작해서 지금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가에도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뭐 한 번에 이렇게 일어난다기보단 천천히 와서 특히 우리 배달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본 게 이제 쿠팡이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배민은 또 무슨 일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카모 인수전 배달의 민족도 뛰어드나. 자, 이 카모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카카오 모빌리티입니다. 카카오 택시. 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카카오 택시가 요즘 좀 소위 말해서 장사가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아마 우리 배달 플랫폼사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이 플랫폼 쪽을 많이 좀 지금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영향도 있고 지금 택시 업계가 뭐 자동화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사님들도 많이 이탈을 하고 있고 우리 배달 업계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성과가 부진하니까 주주분들도 막 떠나고 뭐 이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인수할 대상을 찾고 있는데 이 기사에서 보면 카카오그룹이 본격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 시기에도 다시 돌아가고 있다. 배달의 민족 등을 포함해 한 4-5곳이 인수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니까 배민이 나 이거 사겠습니다 라는 어떤 인수 의향을 냈다라고 이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처음에는 많이 곽광을 받지 못하다가 조금씩 이게 구체화되면서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배민은 왜 이 카카오 모빌리티를 인수하려고 하는가? 무엇이 강점이길래? 하면은 일단 어쨌든 우리 배달 라이더 완전 배달 플랫폼이잖아요. 쿠팡은 물류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운행 위치 추적을 기반으로 한 이 수요 공급을 매칭하는 데이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일 겁니다. 특히 이 단거리 쿠팡처럼 장거리 물류 말고요.는 아마 이쪽이 최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배민이. 그리고 이제 이런 네트워크 같은 운영 전략도 정확하게 갖고 있으니까 아마 조금 유력한 인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웃기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배민도 지금 본인이 팔릴 것 같은데 아니 왜 이거를 산다는 거야. 뭐 매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워낙 우리나라에서 많이 제재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 모 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도 좀 많이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아마 배민이 좀 더 장기적으로 관점을 돌린 것 같습니다. 로드러너를 시행할 가능성이 그래서 더 높아지는 것도 있겠죠. 그렇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 1번은 쿠팡이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을 이제 먹어야 하는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배민이 지금 하려는 게 이 배달에서 넓어지면 뭐겠습니까? 결국 물류잖아요. 뭐 퀵커머스부터 시작해서 뭐 나중엔 끝까지 가면 택배 이런 것까지 건드리겠죠. 근데 그렇게 갔을 때는 거기에서 1등인 쿠팡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 아예 다른 쪽의 운송 수단들을 흡수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마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를 한번 뽑아봅시다. 지금 이 쿠팡이든 배민이든 이렇게 사건이 터지거나 이런 이상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 배달 플랫폼은 이미 포화 상태라서 더 이상 뭘 할 것이 없습니다. 이 배달만 한해서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쿠팡과 배민은 이제 멈춰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많은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또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다른 앱들에게도 추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좀 많이 떠오르는 게 바로 땡겨요입니다. 땡겨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게 공공 배달 앱
의 성과를 보여준 건데 이 주황색이 땡겨요잖아요. 자, 완벽하게 J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J자. 이 J자가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루고 있는 매출표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자, 다른 것들을 보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하락으로 내려오죠. 올라가도 내려와. 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땡겨요는 지금 달라요. 지금 행보 자체가. 심지어 지금은 여러분들 7.5%까지 올라왔답니다. 제가 이전에 콘텐츠 다룰 때만 해도 4%인가? 5%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7.5%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자, 이 7.5%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요. 쿠팡이츠도 과거에는 10%에 머물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 머물렀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급성장을 한 건데 어떤 아이디어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물론 우리한테는 별로였지. 그게 무료 배달이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쿠팡이츠도 10%에서 머물러 있다가 쭉 올라간 케이스고 또 배민, 쿠팡, 그리고 또 하나 이 3대장 중에 하나였던 요기요도 이전까지는 잘 나갔을 때 14%였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제 땡겨요가 이대로만 쭉 만약에 간다면 뭐 1, 2등까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최소한 우리 배달 라이더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대로만 간다면. 그래서 그런지 이 땡겨요를 바탕으로 한 이 그라이더 앱이 요즘에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생각보다 유튜브에도 그렇고 많이 그라이더 앱을 실험적으로 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 배달 라이더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약간 좀 이 땡겨요를 좀 밀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지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달 앱을 봤다면 이번에는 일반 배달 대행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일반 배달 대행 시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맞나? 자, 작년에 이거 난리가 났었죠. 배달업계 위메프 사건 아니야, 그죠? 막 그때 돈을 못 돌려줘서 우리 배달 라이더분들이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이 힘들었는데,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파산이 신청이 된 것 같아요. 네, 1,000억대 투자금이 증발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보면 이런 기사를 보면 마치 일반 배달 대행 시장이 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자, 일반 배달 대행 회사는 그러니까 사무실은 사실상 이런 뭐 맞나 뭐 생각대로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일반 뭐 떡볶이집, 뭐 엽기 떡볶이 이런 것처럼 내가 뭘 받아서 하는 게 전혀 아니라 그냥 그 이름과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그 일반 대행 사무실 그 지사장님이 자신의 재량으로 그 근처에 있는 상점들과 조인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사는 허울일 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행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우리 배달 라이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자영업자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고 하면요. 그리고 또 저에게 제보가 오는 메일들을 봐도 이 배민과 쿠팡이 계속 사건이 터지니까 자영업자분들도 지친 거야. 그래서 가게 배달로 전향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뭐 지방은 더 특히나 더 가게 배달을 더 위주로 하는 편이고요. 이제 활성화가 아무래도 서울보단 덜 돼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또 일반 대행에서 내려주는 것도 그라이더잖아요. 그래서 그라이더 앱을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그라이더와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배민도 알아봤고 쿠팡도 알아봤고 또 땡겨요도 알아봤고 일반 대행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2026년 이 배달업계는 어떻게 될까?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이전과는 좀 다른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민과 쿠팡은 진짜 말 그대로 올라올 대로 올라왔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뭐 서로의 점유율을 빼먹기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배달 기사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아마 이 배달 플랫폼 그대로 두고 아마 더 확장을 하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게 물류로 가든 아니면 배민처럼 지금 뭐 모빌리티, 뭐 카카오를 인수하려는 그런 전략을 짜든 어떤 방식으로든 아마 이전처럼 이 둘의 구도로만 굳혀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이미 둘은 올라와서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냐? 배민 쿠팡
그리고 땡큐를 포함한 이 뭐 그라이더를 포함한 이 다양한 기타 앱들, 그리고 일반 대행, 이런 전체적으로 큰 3파 구조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촬영했었던 콘텐츠들을 보면 대부분 뭐 배민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 아니면 뭐 한참 있다가 또 쿠팡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촬영하고 있죠? 하루는 배민, 하루는 쿠팡, 하루는 뭐 그라이더, 하루는 두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배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트렌드예요. 트렌드. 뭐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가서 배달을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배달판 자체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린 앞으로 2026년도에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가? 결국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앱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두고 그 때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더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일반 배달대행 사무실도 프리기사님들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좀 걸쳐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쨌든 이런 뭐 여러 배달 앱들, 그리고 배달 상황을 옛날보다 귀찮아졌죠. 알아야만 전략을 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콘텐츠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또 방법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또 제 방법을 공유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콘텐츠 좀 잘 챙겨봐 주시고 계속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피하면서 배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이제 2026년을 맞이하고 또 2025년을 좀 마무리하는 가운데에서 배달판의 상황을 좀 정리해봤고, 또 2026년도 우리가 어떻게 맞고 배달을 해야 할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가 성탄절일 것 같네요. 네, 많이 휴일인데 아마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파이팅 하시고요. 또 우리 연말 잘 마무리하면서 새해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에게 제보를 하실 게 있으신 분들은 제 비즈니스 이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의 제보로 제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풍부해지고 있으니까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긴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